여간 지적 파트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조금만 하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요약집은 97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토지조사 등록 절차에서 먼저 직권에 의한 토지조사 등록 절차, 요 순서는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와요. 계획을 수립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계획을 수립하느냐. 항상 순서를 물어보면 계획이 맨 앞에 나오면 계획을 뒤에다 집어넣든가 가운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틀리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토지 이동 현황조사기. 현황조사. 요 토지 이용을 바꾸면 틀린다 했어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계획을 세워서는 뭐라 합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조사라고. 조사했으면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죠.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지적정리, 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앞서서 공무원들은 뭘 작성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 순서, 계획을 세우고 조사라고 조사부에 기록하고 장부를 정리에 앞서서 뭘 한다고? 결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순서를 알아두시고 이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뭐냐? 뭐라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기. 자,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기출문제를 봅니다. 2번 문제 보세요. 자, 토지 이동이 있는 때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호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측량, 수조사 및 지결한 법률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이 뭐냐?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용 기본 계획 이런 게 아니고 재조사 이런 것도 아니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3번.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제 이름이 여러분들 토지 이동이라면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으로 바꿔도 내보고 공부를 했느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뭔지를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수업 시간 들은 사람이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거기 64조 어린관 조문을 또 잘 기억해.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와요. 64조 1항, 2항 두 가지 꼭 알아둬야 돼. 이 조문이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토지는 누가 등록한다고 했어요? 예? 누가? 아, 국가가 등록해. 국가를 대표해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 여기 모든 토지, 관리 토지나 특정 토지가 아니라 모든 토지. 이 모든은 한 필자도 빠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토지 표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뭐라고?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를 조사 등록하도록 의무,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고 있어. 누구한테? 국가에게. 그게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한다고?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돼. 의무야. 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 독도를 등록 안 했어. 그럼 누가 합니까? 일본이 좋다고 등록해가지. 그럼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땅은 무조건 등록해야 돼. 국가 의무야. 근데 장관이 한가할까요? 바쁠까요? 일단 외관상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바빠서 일반인들도 만날 수 없고, 여기 세종시장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나준다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상 바쁘신 분이야. 오로지 누가 얘기하면 시간이 있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항상 바빠. 그래서 장관이 어떻게 세종시 나성동 여기 세롬동 옆에 있는 토지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와서 분할해 주세요. 지목 변경해 주세요. 하면 장관이 시장도 안 만나는 사람인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일을 못하니까 어떻다는 거야?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이란 아까 뭐라 했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할 사유가 생기면 뭐 지목 변경하거나 합병하거나 뭐 이런 거 다 토지 이동이야. 이럴 일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하라? 지적 소관청. 아까 소관청이 누구라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잖아. 요 개념을 잘 알고, 이 조문 자주 나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자, 면적을 등록할 의무가 있어. 등록해야 돼. 근데 장관이 한간 사람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는 위임해놨어.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국가 업무.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근데 신청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딱 해놨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조문. 그 다음,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했죠? 필지. 요 필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 단위로서 법적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요 1필지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지적과 등기에서 다 뭐가 나오냐면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고 등기하면 합필이라고 나와. 그렇죠? 어디 갑자기 초원대 문이 탁탁 닫히면 무슨 귀국 산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름에 자주 일해야 좀 여름이 땀이 좀 안 날 텐데. 자, 한 필지가 되려면 보세요. 한 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병이라는 말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합병은 지적에서는 합병이라는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병 전에는 2개 이상이던 토지가 합병하고 나면 몇 필지가 된다는 거야? 한 필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합병 전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합병 후에 한 필지가 된다. 합병 한 필지가 된다. 그러니까 합병이 오면 반드시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1필지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합병 제한 사유 중에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에 가면 용어를 뭐라고 바뀐다? 등기에 가면 용어를 합병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등기? 합필 등기. 이 합필 등기도 부동산 등기법 37조에 가면 제한 사유 똑같아.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필할 수 없는 건 똑같아. 그리고 기타 권리관계 중에서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필지 요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연결됩니다. 1필지가 되려면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원칙적으로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성립 요건, 원칙 6가지. 거기 있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째, 지번 부여지역이 같다. 아까 지번 부여지역은 뭐라 했죠? 동리에 준한 지역. 동리. 여기 나성동, 여기 세롬동. 이 세롬동 벗어나면 지번 부여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만 한 필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집안이 연속된다. 지표면이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표면이 상호 연결되어 있을 것, 단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요건을 갖췄어도 세 번째, 용도인 지목, 이거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니까 이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은 1필지는 도면상에서 경계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가 축척이 다르면 안 돼. 전체의 축척은 통일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축척이 같을 거, 축척. 그 다음 소유자 같아야 돼.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 없어?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또 등기를 공부했는데 또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등기에 내가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얘기해줬어 안 했어?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 들어? 처음 들을 수도 있지 뭐. 같이 처음 들으면 지금부터 들으면 되는 거니까.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등기 지적에서 계속 나와. 당연히 전부는 당연히 권리관계가 성립하는데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됐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일부에 가능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일부를 뭐라고 했어 이거?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했어 안 보인다 했어? 자, 부동산 일부 보여 안 보여? 저 앞에는 빌딩 거기 1층 보여 안 보여? 요 앞에 있는 토지 중에서 왼쪽 보여 안 보여? 이 앞 뒤쪽에 토지 왼쪽 보여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근데 권리 일부 보여 안 보여? 이거 보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소유권의 일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을 설명하고 있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인이 아니야. 특수능력자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여기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권리 일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보세요. 권리가. 소유권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소유권 알아요?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세요 했더니 뭐 그리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지. 특수능력자라는 얘기. 일반인은 권리 일부 지분은 볼 수 없어야 되고 부동산이 뭐야?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 근데 방이 2개 있어. 1번 방, 2번 방. 1번 방 보입니까? 보인다고 해야지. 이게 안 보이면 장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소유권이 A가 있고 B가 공동 소유하는데 A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 2분의 1 지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봤더니 그림을 그려? 이건 특수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 지분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부동산 특정 일부는 보인단 말이에요. 땅이 한 필지가 있어. 여기 4분의 1쪽, 이쪽 보입니까? 했더니 보인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 그럼 장님이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성립되는 권리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용익물권, 이게 뭐야? 지상지역 전세권, 그 다음에 어떤 거? 임차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돼. 권리 일부 지분 위에는 설립될 수 없어. 2분의 1 지분 위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2분의 1 어떻게 들어가 살아? 2분의 1 속에. 방이 어디가 있어? 2분의 1 속에.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용익물권, 임차권은 지분 위에 성립될 수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러나 권리 일부인 지분은 이전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일부에 성립되는 권리와 안 되는 권리를 알아야 이게 등기에서 내내 설명했더니 또 딴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 안 되는 걸 신청했어. 예를 들어서 요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 또 은행에 가서 요 우리 집 베란다만 담보 설정해 주세요. 근저당 설정하러 왔다.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면 등기 안 해주니까 뭐한다? 등기 신청해봤자 29조에서 각하입니다. 몇 호?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각하. 등기하다도 뭐야? 당연무효. 당연무효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당연무효면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말소해. 그리고 이해관계는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된다고 했지. 그래서 요거는 다 29조 2호 문제예요. 이거. 각하해야 되고. 되더라도 뭐라고? 당연무효로서 직권 말소되는 등기예요. 등기에서 계속 설명했더니 여러분들 본지가 조금 지났다고 다 까먹었어.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했더니 일부에 소유권이 몇 개 있어? 소유권 성립될 수 있어요? 방 하나? 요거? 소유권 성립될 수 있어요? 토지 4분의 1쪽, 반쪽만 소유권 성립될 수 있어?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 토지 반쪽을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소유권 반을 토지 절반을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이게 뭐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아직 등기 문제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A 소유 토지. 자, A가 B에게 이 오른쪽 토지의 요걸 뭐라고 한다? 오른쪽만 일부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할을 할 수 있고. 예. 네. 안 하고 주면 몇 분의 몇에서 지분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뭐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지금은 쉬운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하면 맞아 틀려? 토지 오른쪽만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예? 그 물어보면 있다 없다 해야 돼? 요 오른쪽 토지 일부를 이전 등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제 고민이 생겨. 지금 분할을 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장문하지 마세요. 자, 이거 이전하려면 첫째 토지를 분할해야 돼. 그지? 분할하면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조란 토지 분할. 지번 새로 결정합니다. 지역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이게 절반이었다면 이렇게 면적 다 측량에 다시 산출해야 돼. 그러면 이 토지가 생겼지 이제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전 등기해야 돼.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소유자는 변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토지를 잘랐다. 반을 잘랐어. 그럼 A 땅 2개 생겼지. 이게 토지 이동이야.
토지 소유권 변동이었고 뭐만? 토지 표시만 새로 적거나 변경하나 말소한 일이 생겼잖아. 토지 표시만 바뀌었죠. 지번 바뀌고 경계 면적 다 새로 결정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에 분필 등기한 다음에 뭐 한다? 이전 등기 줘야 돼. 그러면 자, A가 B한테 이전할 때는 10번지 일부를 이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번지 일부를 이전하고 있어? 어디 뭘 이전하고 있어? 다시라고 하지 말라 했지. 10-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공부하는 사람이야. 10의 1번지. 10의 1번지는 뭐야? 10번지 일부가 아니라겠지. 이건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전부야. 일부를 이전하는, 전부를 이전하는 거야, 전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엄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기를 출산했다. 그럼 아기가 일부일까, 전부일까? 독립된 자연인일까, 엄마 일부일까? 독립된 자연이냐. 근데 가끔 생각해서 쟤는 나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애들한테 애착을 가지고 자꾸 간섭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야. 독립된 자연인. 나의 일부가 아니고 뭐라고? 독립된 자연인. 그럼 토지를 잘랐어. 자르면 이거는 독립된 한 필지야? 10번지 일부야? 독립된 한 필지 얼마야? 전부. 일부가 아니라 뭐라고? 전부. 10의 1번지 전부야. 자르는 순간 뭐가 돼? 전부. 엄마가 애를 낳는 순간 독립된 뭐라고? 자연. 엄마 일부가 아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야. 자르면 뭐가 돼? 이미 일부가 아니라니까. 계속 이제 헷갈리. 이런 개념이 별것도 아닌데 자르면 대시험에서 하다 보면 다 틀려. 그럼 계속 공부해야 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원리가 연결되는. 자, 다시 어디요? 여기 일필지 요건. 갈 길이 멀으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연되니까. 소유자 같다는 것은 한 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선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일치해야만, 즉 이것은 특히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 공유 지분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소유자 동일 요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 같다. 등기 여부 같다는 것은 등기된 토지끼리 또는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 있지만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등기 여부 같아야 되는. 이 얘기도 일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필지 성립권 6가지 기억해 줍니다. 지, 축소등 암기하고. 일필지 요건은 원칙이라고 있으니까 원칙에 벗어난 걸 뭐라고 한다? 예외는 자,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오로지 뭐냐? 지목동일 요건.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즉, 지번 부지 다르면 한 필지 안 됩니다. 세름동에 있는 토지와 나성동에 있는 토지를 묶어서 한 필지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드는 거, 이거는. 근데 세름동에 있는데, 나머지 요건 다 갖췄는데 보니까, 자, 이쪽은 전, 이쪽은 답. 그럼 지목이 다르니까 한 필지 못 만들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주된 용도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보니까 요 안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 답. 한 필지가 있다. 근데 여기 연못이 있다. 이걸 연못을 유지라고 그래, 유지. 물을 저장해 놨어. 여기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놨어. 유지. 그러면 요 연못은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용도가 다른 한 필지 못 만드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그릴 때, 도면에 등록할 때는 그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면적이 500제곱미터의 답이다. 그럼 이걸 도면에 그릴 때는 500제곱미터 그대로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 했지. 지적도에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 했죠. 왜 똑같이 안 그린다 했지? 땅 많은 종이가 없다 했잖아. 이거 상식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땅 그대로 그리면 이거 많은 종이가 있으니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야지. 주는 걸 뭐라고? 축척. 만약에 1000분의 1로 줄였다. 그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줄이는 거야. 이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축척을 줄였어. 그럼 지적도에 가면 저 토지의 모양이 이제 줄여서 나타나. 이렇게. 이렇게 된 토지입니다. 라고 그려졌어. 근데 여기에 요 연못 현재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3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있어. 근데 이걸 1000분의 줄이니까 점 하나 나타나. 이거 점 그려놓고, 자, 여러분 이 지적도 보일 테니까 여기 연못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이 나쁜가? 아마 나 안 보이는데. 그럼 현미경 같은 거 들여봐. 보일 거야. 보니까 몇백 배로 확대해 보니까 쫙 보이네. 이렇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런 정도 할 필요가 없어.
현장하면 면적은 있어. 그렇지만 따로 도면에 그릴 때는 그대로 못 그리고 축초로 줄이다 보니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면적이 있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어서 어디다가 주된 토지다가 집어넣어서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양입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입지. 알았어요? 양입지. 예외가 뭐냐? 양입지야, 양입지. 양입지는 자, 1필지 요건 중 주지목 추종을 치겠다. 지목은 다르지만 주된 토지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를 양입지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양입지는 요 유지 입장에서 보면 유지가 힘 좀 쓰고 있어, 못 쓰고 있어? 도면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도면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결국 무시되는 땅, 무시하는 땅이에요. 알았어요? 도면은 안 나타나. 현재 가면 연못이 있거든. 근데 도면은 없어. 왜?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양입. 근데 양입지까지가 전체가 몇 필지라고 이게? 이게 한 필지야. 양입지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한 필지라고 한다. 그러면 한 필지는 1필지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무한정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즉, 여기에 양입지 될 수 없는 사유가 3가지가 나와요.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3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뭐냐? 첫째,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돌아가시면 무시하고 갑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갑니까? 길바닥에 주먹만 돌이 하나 나와서 무시하고 갈까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갈까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주먹만에 있어. 그냥 걷어차고 무시하고 갈까요?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럼 똑같은 주먹만한 돌덩어리인데 하나는 금덩어리고 하나는 돌덩어리야.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어?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 금덩어리가 주먹만 해봐. 엄청난 가치가 있지? 근데 돌덩어리가 주먹만 하면 별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목도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야?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지목 대. 첫째, 종된 토지 지목이 되면 이거 금덩어리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조그만 집이 한 채가 있어, 이거. 조그만 집.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세 걸린다는 것은 한 필지 못 만들고 따로 별도의 필지로 독립적으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종된 토지 지목이 뭐일 때? 대일 때. 두 번째는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을 따졌을 때 이 비율이 10%가 기준이야. 10% 초과하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주된 토지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500제곱미터, 종된 토지 지목이 유지인데 유지가 면적 얼마냐? 요게 만약에 50제곱미터라면 무시해도 돼. 10%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51 하면 뭐야? 10% 초과해버렸어. 그럼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한 필지 못 만들어, 이때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면적 요건이야. 면적. 어떤 거? 종된 토지 어느 정도의 무시 없는 조건이 뭐냐? 330제곱미터야. 이걸 초과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약 100평입니다. 100평. 예를 들어서 여기 주된 토지가 답이 얼마냐? 이게 5,000제곱미터야.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가 있다. 5,000제곱미터인데 여기 유지가 있어. 유지가 면적 얼마냐 봤더니 45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450제곱미터면 적은 땅은 아닌데, 자, 그럼 이건 한 필지로 만들까 아니면 별도로 만들까? 이 얘기는 양입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첫째, 지목이 유지니까 무시해버려. 두 번째, 비율 10%. 이미 450은 10% 초과하지 않았지? 무시해버려도 돼, 양입지로.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지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걸린 거야. 330 초과해버렸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요건 때문에 한 필지 못 만들어. 즉 양입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별도의 필지로 5,000제곱미터의 답과 요 450제곱미터의 유지는 두 필지로 나눠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셋 중에 아무거라도 해당되면,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한 필지로 못 만들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한다. 아셨어요? 예, 양입 제한사유 3가지 기억했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시간이 지금 맞는 거예요? 됐어. 알았어. 옆에서 봐서 잘 안 보여가지고. 시가 됐고. 자, 그러면 한 필지가 결정됐어. 어이구, 이게 왜 이래. 놀래지 마세요. 떨어뜨려도.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제일 먼저 뭐가?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이 만들어져야 돼요. 도면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비율을 줄여서 그렸다 했지. 줄여서 그렸어. 그럼 저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정해놓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면 이런 표시된 다각형이 나와.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한 필지.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단위. 이걸 뭐라고? 필지. 1필지를 하려면 이렇게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한 필지에 나왔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토지 등록상. 토지를 등록할 사항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지적의 핵심이죠. 지적에서 무엇을 등록한다? 토지 표시를 등록해야 돼.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 했지? 몇 가지? 6가지.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다시 몇 가지 있다고? 6가지. 이건 함경 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뭐 세롬동 몇 번지 지번이 나오죠. 지목, 면적.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 지번 수만 토지가 10번지 지목 대 면적 뭐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세롬동까지를 뭐라고 한다? 소재.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이걸 뭐라고 그래? 지목. 이걸 뭐라고 그래? 면적. 경계는 도면상. 요 경계. 요 경계점의 값을 숫자로 표시하면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 토지 표시? 6가지. 그건 암기해. 다음 토지 표시가 아닌 거 기출문제 아까 봤잖아. 그러면 토지 표시 6가지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건데 이 중에서 소재 가지고 문제 낼 게 없어. 이거 지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림 그리면 이건 세종시 무슨 동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이런 건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좌표값. 여러분한테 무슨 점을 주고 이 좌표 위치를 한번 측정해봐라. 이런 거 나오겠어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시험 문제 나와? 지번 결정, 지목, 경계, 면적 결정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여기서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알았어요? 지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지목에서 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나 면적 각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번이 뭐냐? 지번. 토지에 붙인 번호야. 이거는 도로명 주소가 시행돼도 지번은 변동이 없어요. 도로명 주소는 언제 부여되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언제 부여되는 거예요? 도로명 뭐라고 했지? 주소. 도로명 지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주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 뭐야? 어디에 살고 있는지죠? 그러면 누가 산다는 거야? 에? 사람이 살아야지 무슨 벌레나 짐승이 사는 데 아니잖아. 그럼 산속에도 짐승들은 집이 있지만 사람은 산속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 건물이 있어야 나와. 도로명 주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건물이. 그럼 건물이 없으면 주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있어? 지번만 있지. 여러분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개념 모르면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명 주소도 있고 지번도 다 있어요. 더 헷갈려. 도로명 주소를 이걸 쓰지 않고 도입 안 했으면 옛날 지번 주소로 가면 간단한데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왜? 기술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손 안에 핸드폰 넣고 그냥 다 찾아가. 근데 그게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다고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를 통해서 이것 뭐 도로명 표지판 만들고 홍보하고 수백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래도 머리 헷갈려. 또 도로명 주소냐? 주소표 결하는 거 보면 이게 도로명 주소와 지번이 막 헷갈려 막 써버린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도. 물론 한 100년쯤 흘러가면 어느 정도 정리될지 모르지만 그땐 기술 더 발달해서 딱 하면 여기가 몇 번이나 다 나와. 그 자리에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 내비게이션 지도 딱 쳐가지고 보면 위치 딱 나와요. 그 정도로 발달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도로명 주소가 사실 필요 없어.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허벌판에 바둑 환상형으로 그냥 쫙 그냥 큰 대로 8차선 이상 큰 대로 그 다음에 조그만 도로 그 다음에 여기 길 그리고 집 질 때 왼쪽으로 좀 나눠서 몇 번째 집이냐 이건 대평원에서 질 때 나오지. 우리나라 보세요. 산악지형이 80%야. 산모통이 돌아가서 꼬부라가서 가면 거기 누구네 집이 있고 다 이런 데서 어떻게 이걸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그 외국에 있는 걸 뭐 한번 저기 공무원들 갔다 외국에 연수 한번 갔다 그거 좋은데 이거 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뭐 특별한 것이냐 했지만 머리만 복잡해졌어 제가 볼 때.
물론 찬반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게. 일단 시행하니까 방법이 없지. 우린 찾을 때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안 찾아가요, 그냥. 이것도 편리해. 나름대로 딱 도시 한가운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산속이나 농촌이나 아니면 뭐 동네 어귀나 이런 데 가서 찾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럴 땐 그냥 집원 찍고 딱 하면 딱 맞아요, 집원. 여러분들 도로명주소 찾으려면 또 어떻게 돼? 내비에서 찍으려면 굉장히 그 찾으려면 순서대로 길 딱 해야 돼. 근데 집원은 간단하잖아. 무슨 집원 딱 숫자만 누르면 딱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찾는 것도 오히려 내비게이션에서는 집원이 훨씬 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소라는 것과 집원은 다르다. 여간 집원은 그대로야. 이거는 토지에 붙인 번호니까 땅이 있으면 거기 집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원은 도로명주소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집원에서는 첫째 세 가지를 조심해. 집원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나올 수 있는 게 집원 표기,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 집원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북서기본법. 이거 쓰면 북서기본법.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요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요 세 가지 핵심입니다. 자, 집원 표기는 여러분 요약지 101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집원은 어떻게 나왔다? 여기 표기 4번 단식 집원과 복식 집원이 있다. 근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쓸 때와 임야대장 임야도에 쓸 때 다르다. 이거만 하면 돼. 토지대장 지적도에는 아이고 이게 우리가 저 분필꽃 있으면 더 힘들어. 이게 자꾸 밀려나가지고.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쓸 때와 임야대장 임야도에 쓸 때. 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쓸 때 첫째가 단식 집원은 숫자 하나, 복식 집원 두 개 나란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번지 10 하면 단식, 여기 10에 3 복식, 여기 5번지 5에 1 단식 복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임야대장 임야도 이 집원 숫자가 어디다 앞에다 산이라고 붙여. 자, 숫자 어디다가 앞에다가 뭐라고 붙인다고? 산. 임이 아니고 뭐라고? 산. 그러면 자, 산이 붙은 집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거예요. 산이 없으면 토지대장 지적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식 집원은 앞에 숫자 두 개씩 붙어 있죠. 앞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본번이라. 본번. 뒤에 나온 걸 뭐라고 한다? 부번. 본번과 부번으로 결합된 걸 우리가 복식 집원이라고 그래. 근데 본번만 있으면 뭐가 돼? 이건 단식 집원이야. 뒤에 부번까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복식 집원이야. 그러면 본번만 있어도 집원이 되지? 본번과 본 붙어서 집원이 되지? 근데 부번만 있으면 집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집원이 있느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부번만은 집원이 될 수 없다. 어려워요, 문제가? 시험 기출문제 다 조문 내용. 부번만 집원이 될 수 없다. 앞에 본번 붙었어야 돼. 복식 집원 본번과 결합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잘 보세요. 여기 지목이 임야할 때 집원 숫자 앞에 산을 붙이나요? 여기 산? 지목 임야할 때 붙인 거예요? 임야라고 안 했고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대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임야도가 있어요. 임야도 도각선 안에 보니까 토지 경계. 자, 산 5번지 산 6번지 산 7에 1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자, 산 5번지 지목이 뭐냐 보니까 이건 임야야. 그럼 여기다 임. 산에 6번지 지목이 뭐냐? 묘지면 묘. 산에 7에 1번지 지목이 뭐냐? 여기 목장면 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집원이 여기까지야. 집원 숫자 뒤에 임은 뭐야? 임은 이건 지목이야. 알았어요? 요 숫자 앞에 있는 게 뭐야? 산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집원. 그 숫자 앞에다 뭘 쓴다? 임이 아니고 산이라고. 뒤에 나온 건 도면 이거 뭐야? 지목이야. 그럼 묘지는 왜 산을 붙였을까? 예? 임야도에 등록됐으니까. 그럼 똑같이 임야가 지적도에 들어가. 지적도. 요 지적도에도 임야가 하나 있네. 지적도에 임야가 있는데 지목이 지적도 여기 10번지 지목이 뭐냐? 임야야. 임. 그럼 지적도에는 여기다 산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임야일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목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집원 숫자가 어디다가?
어디다? 앞에다. 뒤가 아니라 어디다? 앞에다. 뭐라고 쓴다고? 산. 임이 아니고 뭐라고? 산. 뭐예요? 아, 그 어디 임야도에서 임야도에 있으면 그냥 산이에요. 임야도에 있으면. 그건 임야도에서 빠져. 지금 토지 지적도로 가야죠. 지적도로 가야지. 예. 임야도에 일단 임야도에 등록하면 다 산을 붙여야 되겠어.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무조건 산. 뭔가 많이 해본 분위기야. 토림까지 얘기하는 거면 토림. 이야, 이거 대단해. 시험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토를 구분 잘해야 돼. 등록증은 뭐라고? 토림이라고 헷갈리면 동시에 여러분 딴 사람들과 헷갈리시죠. 토림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임토 이게 뭐야? 등록전화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는 이거 여기서 또 헷갈릴 말해가 여러분들 혼동을 좀 안 돼 지금은. 여러분 전 아주 이게 깨질까봐 조심조심 가는 거예요. 잘못 얘기해서 수없이 이게 들었던 것 때문에 시험장 가는데 요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틀렸어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생각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다. 시험 우리는 목적이 일단 시험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딱 수업 시간 들었더니 등록장 임토 이게 딱 떠올려야 되는데 그 수업에 누가 또 토림 이야기했어? 토림인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 표기 방법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기본 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세롬동이다. 그럼 전체 동 중에서 지도가 있으면 항상 위쪽이 북쪽이야. 위쪽이 지도에서 이 표시 없어도 왼쪽은 서쪽이야. 오른쪽은 동쪽, 아래쪽이 남쪽이야. 동서남북 사방 표시할 때. 근데 지번 표기할 때 요 모서리 출발하는 게 있고 이쪽 모서리 출발하는 거. 이쪽 모서리 이걸 뭐라고 하냐? 북서쪽이니까 북서쪽에서 시작했다. 기본. 이 기본이라는 건 시작한다. 지번을 시작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기본 스타트한다. 그 다음에 이건 북동쪽이야. 이걸 북동기본법 이렇게 된다 했지? 자,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북서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 이것은 거꾸로 오른쪽, 왼쪽, 위에서 아래 방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기본법 출발 방향이 여기서 출발해서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야 돼. 끝나는 게. 스타트는 여기서 그 다음에 끝나는 남동쪽에서. 이걸 북서기본법. 북동기본법 거꾸로 이쪽에서 흘러서 이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큰 흐름만 북동쪽의 시작 스타트해서 남서에서 끝나는 거 이걸 북동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 한자 표기할 때 쓰는 방법. 한자가 아니라면 다 북서로 가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950년 구지역법 제정 당시에는 한자 썼기 때문에 여기를 취하다가 1975년에 바뀐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한자 쓸 때와 한글로 쓸 때 다릅니다. 자, 여기 지번 부여봐라. 그럼 여기 10번지 지목이 뭐냐? 대. 11번지 전. 12번지 답.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이건 뭐야? 어떻게 나갔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갔지. 북서기본법이니까. 근데 한자를 표기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 거꾸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 여기부터 부여야 돼. 여기부터. 이쪽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 10번지 뭐 대. 11 뭐 전. 12 답. 이렇게 표시해야 돼. 한자를 표기할 때 이렇게 가고 한글이나 아랍어 숫자 쓸 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순서가. 알았어요? 현재 한자를 안 써. 이렇게 안 써. 그러니까 뭐다고? 북서기본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북서기본법이라는 것은 북서쪽에서 스타트해서 어디로 끝난다? 남동쪽에서 끝나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북서기본법. 머릿속에 이 흐름을, 자, 머릿속에 흐름, 자, 뭐라고? 이렇게, 이게 뭐야? 북서, 여기 출발해서 어디? 남동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걸 뭐라고? 북서기본법.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번 부여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제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째가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 토지 합병했을 때 지번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청약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여기서 지적 확정 청약한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건 항상 지적에서는 3가지가 한 세트로 따라다녀요. 어떤 거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요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한 세트로 따르는 측량 도구를 얘기할 땐 경위의 측량 방법을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이걸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세트로. 같이 기억해 주죠.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건 처음부터까지 같이 따라가요. 지번에서도 나오고 지목에 가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도 나오고 토지 이도에서 나오고 지적 측량에서 나오고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입니다. 이때 지번부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지번부의 방법은. 그럼 전부 다 뭐 어떤 구조가 하냐? 원칙과 예외 구조. 원칙과 예외 구조. 자, 신규 등록 전환시는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땅에다 붙여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10번지 옆에 새로 생겼으면 11번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인접지 토지 옆에다가 뭘 붙인다고? 부번을 붙이는 거야.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 원칙. 근데 예외. 이게 부적당할 때는 경우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여야 돼. 이 부적당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 첫째, 신규 등록 전환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으면 제일 마지막 번 지번 다음에는 걸릴 게 없으니까 본번을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원거리.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졌다라는 것은 떨어진 경우 거리가 멀다. 인접성이 없다네. 인접성이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 필지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필지. 신규 등록 전환된 토지 필수가 많아. 그러면 이것은 수필지. 이렇게 나눠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 거리가 멀다. 수필지. 최원수 나오면 어디 간다? 예외. 예외는 뭐라고?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 원칙은 뭔데?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알아들 정도가 돼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멍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다를 여기를 막았어. 여기 10번지 옆에 막았어. 이 바다. 여기 육지. 그럼 이거 집은 어떻게 보였다고? 요 10번지 옆에 막았으면 11번지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막은 땅이 어디냐? 해당 지역 마지막 500번지 최종 지번이야. 이 행정구역상 마지막이. 근데 여기를 막았어. 이거 뭐야? 501이 아니라 그냥 501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게 예외예요. 이게 본번으로 세 가지. 그다음 분할시는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게 분할이야?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지. 분할하다 보면 지번은 어떻게 해요? 한 필지는 두 개 이상 한 필지가 있고 나머지 필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필지 즉 요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는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 부번이 두 번 나와야 돼요.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 아주 잘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번 배열이 1번부터 쭉 있는데 10번지, 10에 3번지, 11번지에서 한 500에서 끝난 지역이야. 10번지를 두 필지 잘라봤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해돼요? 네. 이걸 말로 설명한 보세요. 분할의 경우에 자 이걸 두 필 잘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 이렇게 10번지가 있어. 잘랐어.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나머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알았어요? 부번이 나와. 여기 부번 다음에 부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인 번째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게 되면 다시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나오면 주거나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때는 북서인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돼.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의무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분할전지 먼저 부여하라는 거야. 즉 여기가 10번지 이쪽을 10에 4 이렇게 만들란 말이야. 북성에서 안 따라갔지.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 뭐라고?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줘야 돼. 의무적으로. 그 다음 합병 거꾸로 도는 거예요. 이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거꾸로 한 필지로 합치는 거야. 합치다 보니까 합병 후엔 반드시 한 필지가 되고 지번은 몇 개 나온다? 하나밖에 없어. 1필지 1지번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합병의 경우는 뭐가 원칙이냐? 선순위. 가장 빠른 거. 후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선순위. 요 선순위가 합병의 지번이 되는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입니다. 본번 중 선순위. 즉 합병에 되면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합쳐봤어요. 13, 17, 28, 49 합치면 전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 지번은 몇 번? 선순위 13. 최종순위가 최앞선 거. 후순위가 뭐라고? 선순위. 근데 여기에 13에 1 이렇게 했어. 그럼 뭐가 우선권이다? 본번 중으로 선순위. 이게 합병 지번이야. 여기도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본번 중 선순위야? 28. 여기도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본번 중 선순위야? 49. 여기도 붙어 있어. 그럼 뭐야? 다시 또 이거. 이게 선순위 지번이지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는 얘기야. 그런데 합병에도 뭐가 나온다? 예외. 예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필지가 있다. 그러면 13이 선순위인데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나와. 그때 이 건축물이 있을 때도 의무적으로 되느냐? 여기는 좀 달라져요. 합병에 오면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만약 28번 중에 건물이 있어요. 이거 네 필지 합쳤다. 합병 지번 몇 번이냐? 선순위. 알았어요? 그럼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떻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소유가 신청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분할과 차이가 있지? 분할에서는 무조건 의무지만 합병에서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이. 자, 네 필지 중에서 소유자가 건물이 있는 28번 지번을 합병의 지번 신청했다면 의무적으로 요게 합병의 지번이 돼버려. 신청이 없다면 건물이 있어도 뭐로 간다고? 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합병에 오면 소유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렇구나. 한번 딱 머릿속에서 그렇지. 한번 딱 알아들었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속에서 반발하면 안 돼.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거야. 튀어나왔어. 용처럼 좀 탁 튀어나와가지고 다음에 보면 난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그런데 그렇구나 받아들였으면 다음에 또 문제 나오면 그대로 문제 풀려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얘기해 준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받아들일 땐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차 있어. 그래서 나는 저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생각이 딱 꽉 차 있어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잘 배우는 이유는 뭐냐? 아무 생각이 없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그래서 잘 배우는 거야. 근데 세상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경험상 여러분들이 대신 인생을 많이 경험하면 이해력이 높아서 다 알아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면은 또 그것도 금방. 암기 안 해도 이해를 했다 하면 어떻게 된다? 뭐지 생각은 안 나. 근데 문제 보면 다 풀려. 이해했기 때문에. 보면, 이런 문제 그거지라고 생각이 나요. 암기 안 해도. 기억이 있어. 떠오르지 않는데 문제 보는 순간 알아버려. 그게 뭐냐면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을 하란 말이야. 이런 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거 암기, 물어보면 암기는 못해요. 상관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걸 다 알았으니까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다 풀려.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아까 뭐라고? 이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야.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에선 지번, 예를 들어서 세종시, 신도시지만 이 도시의 이 지역을, 이쪽을 전부 다 불규칙적으로 토지가 있는 걸 다 전부 다 이걸 다 정리해서 택지 개발한다든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다 실시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종전 지번 중에서 있던 지번 중에서 부번 같은 건 다 없어지고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씁니다. 본번만 사용한다. 본번만. 근데 이 본번 중에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의 수, 제외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 요 경계에서 자르고 지나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있는데 여기를 자르고 지나갔다. 요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 이 지번은 본번이 157번지라도 이건 못 써. 본번일지라도.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걸친 지번은 본번일자도 빼버려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자, 도시개발사업지역 이 안쪽에 있는 지번과 이거 밖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상호 일치해. 일치하는 것은 중번이 되기 때문에 다 빼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번이 부족한 지번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지역을 단지 단위, 즉 단지식으로, 단지식이라는 건 블록식이라고 해요. 영어로. 블록식으로 해서 단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안에서 부여에 들어가든가, 또는 최종 지번 다음에 걸릴 게 없으니까 본번을 부여할 수 있다.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요 네 번째 지번, 요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즉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 여러 가지로 몇 번 출제했어요. 나머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번 부여하는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이 방법 써요. 근데 미리 부여할 때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이때 지번별 조서가 없어. 이때는 사업 계획도.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 계획도를 소관청에 내야 돼. 이 계획 도면에 보니까 토지를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다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도면을 근거로 해서 지번을 부여에 들어갑니다. 준공 전에 미리 할 때는 뭘 근거로 한다? 사업 계획도, 도면을 보고. 그리고 공사 끝나면 당연히 지번별 조서가 다 분할해서 경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를 세 가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3호선 어디 간다 그냥 지축행 이렇게 썼죠. 지번 변경 시, 이건 일정 지역 지번을 전부 다 새롭게 설정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 뒤에서 또 나와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 이 방법 그대로 준용한다. 즉 종래에 있었던 지번 중 본번만 쓰는 방법을 써라. 이렇게 해서 지번 부여 방법 원칙 예외 꼭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없어지는 지번을 우리가 뭐냐면 결번이라고 그래요. 결번이 생기면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영구보존합니다. 결번대장. 그러면 결번이 생길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보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신규 등록과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는 결번이 생길 수가 없어. 없어지는 게 없어. 새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여하는 거고. 분할돼서 떨어져 나오면 새롭게 부여함으로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사유를 물어보면 두 가지 찾아야 돼. 어떤 거? 신규 등록과 토지 분할. 바다를 막아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서 없어진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분할했어. 없어진 지번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거지. 자, 오늘 나눈 프린트를 보세요. 3번 봅니다. 작년에 나온 문제지만 27회에 나온 문제지만 15회 때 똑같이 나와. 같은 말. 자, 보세요. 15회 때 기출됐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조문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건 지적수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무엇에 따른다고 했지 아까? 사업 계획도 이거에 따르되 지역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걸 준용하는 거예요. 즉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쓰는 방법, 이걸 쓴다. 이렇게 출제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번에 대해서 반드시 원칙 예외에서 특히 요거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다. 신규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 전부 다 뭐라? 원칙 예외 구조. 신규 등록 전환 시는 원칙 뭐다? 종전 지번 중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부적당할 때는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여라. 이게 몇 가지? 세 가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원거리, 기흥토지와 멀리 떨어졌다. 여러 필지, 수필지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분할 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분할의 경우에 이렇게 원칙인데 뭐 본번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최종이 끝에 부번으로 끝나야 돼.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 곳에 분할 전 지번 우선 부여하는 게 의무고, 합병 시는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권이 있고, 건축물이 나오면 소유자 신청했을 때만 의무가 되는 것이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는 원칙이고, 부족할 때는 단지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사용한다.
이때 이걸 준용하는 거 공사 준공전 그리고 이 세 가지 지축행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돼. 그럼 나머지 다 결번이 생기는 거야. 지번 변경 시 결번. 물론 지번 변경은 특정한 토지 지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약집 바로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전에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 지역 전부나 일부 지번을 새로 바꾸는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약집은 100페이지 하단에 나와서 100페이지 하단에 거기 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라. 지번 부여 방법은 확정 청약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번 문제를 다 정리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목, 경계, 면적 이걸 다 정리하겠습니다.